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3조 4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한국 방산업계와 대규모 방산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1차 실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K9 잔여 물량 가운데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확정지었고 또 다른 동유럽 국가들까지 K9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동유럽이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렇게 유럽에서 K9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 K9은 최근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 발사체 실사격 시험에도 성공해 미국이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동유럽이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 그리고 K9의 엑스칼리버 포탄 발사체 실사격 시험 성공이 갖는 의미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만일 러시아가 동유럽을 공격하고 서진을 감행할 경우 그 시발점은 칼리닝그라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위해서 보급과 병력의 이동 등 러시아에 길을 내준다면 칼리닝그라드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러시아는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칼리닝그라드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최근 칼리닝그라드 주변 발트해에서 발틱 오퍼레이션스라고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의 서진을 대비한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올해 발틱 오퍼레이션스에서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발트해에 띄워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풀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만약 러시아가 용병들을 통해 폴란드로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멀리서 자주포로 포를 쏘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무기들을 사갔던 것입니다. 즉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의 발트해 장악을 방어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원거리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 방산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진행한 실사격 훈련에서 K9 자주포의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사거리 연장 155mm 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뉴스가 공개된 겁니다. 실사격 시험은 지난 4월 이뤄졌지만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조국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 중국 등 경쟁국이 따라오기 힘든 첨단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도 함정수에 있어서는 미국을 앞질렀지만 일부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몇 년의 격차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무기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말이 안 되게 뒤떨어진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입니다. 막강한 미국조차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은 무려 30년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960년대 양산된 M109 자주포를 아직도 개량해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군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적을 제거하는 전술로 인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육군 전력의 강화는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요도에 있어서 신형 자주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계속 뒤로 밀려왔습니다. 더구나 걸프전 이후에 막강한 공군력을 이용해 정밀유도 포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자 육군 포병 전력 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를 대체할 사업, 아파치 헬기를 대체할 사업, 그리고 M109 자주포를 대체할 사업, 이 세 개 분야는 미국의 대표적인 폭망 사업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더구나 M109 자주포는 전자장비 시스템을 갖추며 계속 개량에 개량을 거듭했지만 39구경장의 짧은 포신은 아직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가를 올린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의 장포신을 이용해 특수한 탄이 아니더라도 40km 이상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미 육군은 수년간 여러가지 자주포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 세계 전쟁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사업은 엎어지기 일쑤였고 결국 2019년 또다시 새로운 자주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언 썬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거리 150km를 타격하기 위해 주포를 장포신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런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포탄과 장량 역시 새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결국 올해 초 개발 사업은 또다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강력한 장약의 발사 에너지를 포신이 견디지 못하고 수백 발을 사용하면 포신 내부의 마모율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패턴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자체 개발보다는 동맹국에서 개발된 자주포를 도입해 손보는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K9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재작년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탄약 호환성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엑스칼리버 포탄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첨단 포탄에 대한 완벽한 운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4월 미 육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수출형 비다르가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장면입니다. 엑스칼리버탄은 유도 날개를 펼치며 포물선, 수평, 수직 강화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테스트에서 발사체가 폭발 모드에서 목표물 5m 상공에서 폭발해 효과적인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타격과 5m 높이에서 공중 폭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 직접 타격은 최대 성능을 충족시켰고, 공중 폭발은 기존 2m 이내에서 1m 이내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9은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교한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세계 최정예 포병 시스템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K9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포병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로 미국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연장 사거리 155mm 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는데요. 이것은 K9 자주포와 미국산 탄약의 호환성을 검증한 것으로 한국 자주포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의 목적은 다양한 퓨즈 기능 모드를 사용해 약 50km 떨어진 표적을 조준 엑스칼리버 발사체와의 K9 자주포 호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엑스칼리버 포탄은 미국에서 개발된 최첨단의 유도 포탄으로 전방과 후방에 날개가 달려 있으며 군용 밀리터리 GPS 코드를 사용해 장거리 표적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발당 1억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기존 멍텅구리 포탄 수십 발을 쏘느니 오히려 엑스칼리버 한 발을 쏘는 게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서방제 자주포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화에어로가 엑스칼리버로 K9 실사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한화에어로는 미 육군이 장사정포 플랫폼 시제품 개발을 중단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A2 썬더 155mm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가 지금 당장 미군이 도입해도 곧바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미군이 어떤 대답을 해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방산 빅4 가운데 나머지 3개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실적의 비결은 폴란드로의 K9 천무 수출량이 매출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수출 마진 또한 27에서 29% 수준으로 기존 예상 대비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가 수주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7월 초 1조 4천억 원 규모 루마니아 K9 수출을 따내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폴란드 잔여 수출 물량 K9 308문, 천무 70대의 추가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조국 미국에까지 K9을 수출한다면 K9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자주포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